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를 좀 보실 텐데 지금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만 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슴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 가시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7만 원대까지 넘기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거짓말처럼 3일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속았다 싶으실 겁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고민이 되실 거예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테고요. 자, 올라갈 때는 영원한 상승을 만들 것 같더니 내려올 땐 정말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을 떠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냉정함을 찾자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다 공포로 인해서 던질 때 여러분들만큼은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진짜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야 우리가 큰 기회를 다시 한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턱대고 팔면요. 사실 이건 주체들이 짜놓은 심리전에 그대로 당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차할 때가 아니라 확인하고 왜 지금 하락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 박 선생이요. 지금부터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멘탈 꽉 붙잡으시고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서로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서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 보시면요. 최근 3일간 연속적인 움직임, 이거 절대 자연스러운 움직임 아니라는 거죠.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끝났다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 물량의 주체가 누구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수급표를 보면 지금 그동안 연속적인 매수를 하다가 최근의 흐름에서 어떻습니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인들도 같이 합세해서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간은요, 사실 이런 시세를 인위적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기간은 원래 이렇게 출시 직전에 강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재료 소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차익 실현을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느냐. 기간은 던지는 패닉셀 물량에서도 개인이 본의 아니게 받았지만 차트 하단에서 보시면 지금 21선 근처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간이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완전히 죽어버린 차트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3일선이 꺾이면서 5일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 초록색 선, 그 20일선이 그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주포가 여기까지는 내가 지키겠다. 세력 주포들의 가격선만큼은 지금 지키고 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보루이자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구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점의 거품이 지금 빠르게 빼서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싸게 던지게 만든 뒤에 바닥에서 다시 잡는 수법. 사실 이런 흐름들이요.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이런 출시까지 정말 일주일까지 남은 시점입니다. 자, 폭풍 전야 속에서 지금 고요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공포 속에 질릴 던지가 아니라 우리가 21선 때까지 지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다음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장도 거의 하루 남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대망의 붉은 사막이 드디어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초대작 신작 종목은요. 출시 직전 이런 주말을 앞두고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오후나 우리가 다음 주 초에 갑자기
고가 매수세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양봉을 띄웠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실 테죠. 가정이 있으실 테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24시간 차트에 집중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살았다면서 팔고 조금 더 밀리면 무섭다고 손절하는 그런 내동매매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저 박 선생은요, 사실 하는 일이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기간 수급과 미세한 변화, 그리고 외인들의 창구 매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대신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냥 타점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문자로 바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같은 박성생과 함께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개인 번호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가면서 다음 주 우리가 출시 전까지 그 긴박한 시간을 저와 함께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정말 같은 구간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과 같은 구간 잡아가면서 그동안 다른 종목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갔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건데,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21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하락을 만들었고 다시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자, 이번 추세 이번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변동성이 있던 구간에서도 21선만큼은 계속적인 주요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서 저항과 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타점 어떤 식으로 잡았냐? 제가 종목 3개와 함께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손절해야죠.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
고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펄어비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주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회사 단순하게 게임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리플 A 이런 게임을 만든 붉은 사막을 7년 동안 깎아 만든 독보적인 기술력을 집합체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 단순합니다. 뭐 게임이 나빠서 게임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출시 전에 심리적인 압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게임 출시 이후에 글로벌적인 리뷰가 쏟아질 겁니다. 자, 이런 리뷰가 쏟아지고 스팀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이 던진 물량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자, 오히려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미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자, 재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종목 단순하게 국내 게임주만 만드는 그런 듣보잡 게임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콘솔 시장을 앞으로 장악할 슈퍼 루키로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 뭐 20%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봤을 때는 정말 사소한 흔들림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성장 스토리가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그것이 바로 붉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우리가 좀 믿고 가셔야 됩니다. 출시 이전에 정말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뭐야? 가격이 더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 박 선생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웃으면서 우리가 펄어비스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남은 건 우상향입니다. 남은 건 우리 주주님들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제가 잡아드리는 정확한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흔들릴 구간 아니다. 그래서 박 선생 믿고 끝까지 가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타점 제가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저가 함께 할 테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펄어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